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오염된 물이나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는 좀 무더위가 특히나 좀 일찍 더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여름에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또 습도가 많이 있어서 습도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감염병, 특히 이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날씨이고요. 또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뭐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이 감염병의 위험이 사실은 좀 많이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이제 물이나 식품이 오염돼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식품성, 그러니까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또는 설사 감염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 3년을 보면 계속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특히나 5월에서 9월까지가 전체에서 한 50% 정도 감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설사 감염병, 일단 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설사 감염병 원인이 되는 균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알고 있는 거는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여름에 주로 발생을 하는 거는 병원성 세균, 병원성 대장균 감염증에 의한 감염병, 그 다음에 살모넬라 균에 의한 감염증, 아니면 캄필로박터균에 의한 감염증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주로는 이제 오염된 물, 음식을 통해서 식품이 이제 또 이렇게 감염되면 예.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증상과 이 설사 감염병의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설사 감염병은 주로는 만약에 이제 그런 오염된 물이나 식품에 노출됐을 때는 한 24시간, 48시간 내에 어떤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 증상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주로는 설사, 복통, 오열 이런 것들이 나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치료제가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이제 만약에 설사를 많이 한다 이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증적인 치료를 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비브리오 폐혈증 역시 여름철에 좀 발생률이 높아서 주의해야 하는데 네.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될까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네. 비브리오 폐혈증은 이렇게 좀 오염된 이렇게 이제 감염된 어패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네.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바닷물에 바로 들어가신다든지 이랬을 때 바닷물에 바로 노출됐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상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상은 이제 아까 설사 감염증과 거의 네. 비슷한데요. 네. 설사나 복통, 오열, 그 다음에 이제 저혈압 쇼크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브리오 폐혈증의 경우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던데 좀 어떤 분들인가요? 우선은 이게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폐혈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성질환,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이거나 네. 아니면은 면역이 조금 많이 떨어진 환자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간 질환자,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위험하고요. 네. 치사율이 보통은 한 40% 정도 되는데 네. 비브리오 폐혈증이 이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거의 한 50% 가까이 또 되니까요. 상당히 이제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말 이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안전수칙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손을 씻으실 때는 비누를 이용해서 비누를 사용하셔야지만 균을 또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비누를 이용해서 충분히 닦아주신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끓인 물을 드신다. 그 다음에 음식도 가능하면 익혀 드신다. 네.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요. 비브리오 폐혈증과 관련해서는 특히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예방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